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최근 주변에 내 소득 빼고 다 오른다는 소식만 들리는데 한번 올라간 물가는 내려올 줄 모릅니다. 고물가 속에 내 주위 분들은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단독 가구주 평균 월 지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큰 힘이 됩니다. 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불과 1년 뒤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 인구가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도 인구 고령화에 좀 더 구체적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23년 3월 회의를 열고 저출산 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과제는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대대적인 저출산 대응 5대 핵심 분야와 주요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령화 대책은 몇 가지 방향성만 제시한 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위원회에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인구 분야 전문가는 한국은 저출산 정책과 고령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제도 기반이 마련돼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저출산 정책에 보다 집중돼 상대적으로 고령사회 정책의 관심도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정책을 종합관리하는 과정에서 시너지가 크지 않다면 별도 운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초고령 사회 대비가 미진한 사이 고령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대비 고령자 65세 이상 가구 비율은 2012년 17.5%에서 22년 24.1%로 높아졌습니다. 65세 이상 가구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49.9%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비취업자분들 중 40%는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 삶의 만족도는 65세 이상은 40%였으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줄여 80세에는 30%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또 65세 이후 단독 가구 기준 최소 생활비는 월 251만 원이었으나 실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212만 원으로 최소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노인 가구의 실제 소비 지출액은 월 평균 140만 2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외 가구의 지출액인 288만 4천 원의 48.6%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이중 공적연금인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인원 비중은 57.6%였으며 이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수년간 OECD 회원국 중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 OECD 회원국 평균인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 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입니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가난해졌습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에서 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습니다. 이런 노인 인구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기준 소득 인정액 하위 70%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액 하위 70% 기준이 완화되면서 2014년 기초연금을 최초 시행했을 때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2023년 기준 단독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213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정 목적은 정부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연금 지급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유례 없이 빠릅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2년 47.7%까지 치솟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기대 수명은 2072년이 되면 91.1세로 가장 오래 사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는 2022년 40.6명 가장 낮은 수준에서 2072년 104.2명 1위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인구 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둔화를 거듭한 끝에 2050년에는 심하면 마이너스 수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제 구조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여성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가구의 평균 지출액은 288만 원인데 이에 반해 노인 월 평균 지출은 140만 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령화 사회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예정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노령화 대책 관련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및 의견을 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조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24년에는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틈틈이 노후를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저도 올해 채널 구독자 수 목표인 1만 명이 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시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